안녕하세요. 무성브릿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몇 번 이 기업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삼성ENC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뭐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떠한 때에 발행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성장하는 기업, 뭐 아마 신흥도 예전에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발행을 했었는지. 이 기업이 아닌가? 여기는 CB 이렇게 발행했죠. 예전에. 그리고 최근에는 얘가 아니고 상신 EDP가 발행을 했나 보네요. 상신 EDP. 물론 뭐 저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신 EDP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발행을 이렇게 발행했죠. 작년 7월에 이제 발행을 했는데, 상신 EDP는 뭐 지금 2차전지 그 관련한 부품, 그 원형전지 캡하고 뭐 캔 이런 거 만들어서 삼성 SDI에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삼성ENC는 보시면은 오늘 나왔어요. 전환사채 발행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 100억을 했습니다. 100억을 했는데 시설자금 50억에 운영자금 50억. 운영자금은 뭐 시설자금은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기계장치 이런 거에 뭐 투자를 보통 하고, 운영자금은 보통 운전자본이죠. 매출채권과 뭐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런 거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표면 이자율은 없고 만기 이자율은 2%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되면 2%를 준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만기일이 24년이니까 올해가 20년이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4년이네요. 그러니까 약 8% 정도 주겠죠. 연 2% 정도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발행이 뭐 연 2%짜리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전환계획은 6,226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5,980원이니까 할증 발행했네 갖고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는 리픽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 가격이 리픽싱 돼서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액면가까지 뭐 무제한 리픽싱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약 70%까지 리피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 전환 가격의 7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6,200원 곱하기 0.7 하면 뭐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그 가격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이 전환가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풋옵션이 있습니다. 조기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은 회사에다가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2년 1월 20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마음이 이렇게 전환하지 않고 나는 조기 상환 돈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뭐냐면 콜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죠.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ENC가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네 전환사채 나한테 팔아라. 그런 뜻이고, 약 60% 정도까지 이렇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디 있지? 이게 이제 콜옵션을 아직 안 정해줘 놓고 회사가 나중에 그 제3자를 지정해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아니 이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지금 전환사채가 들어왔네요. 여기 있네요. 시설자금은 SMD 생산 라인 증설, 그리고 품질 측정 검사 확정, 그리고 50억은 원재료 구매네요. 뭐 이거를 이제 기업을 이제 다시 한번 잘 뜯어봐야겠죠. 정확히 원자재 구매를 왜 할 것인가, 어떤 납품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행했던 그게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여기 있네요. 발행회사 지정하는 자기 본계약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제 예전에 이게 항상 가치주였습니다. 항상 가치 투자자들한테 인기 있는 가치주였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거의 뭐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왜 조심해야 되냐, 엑셀 파일도 이제 만들지 않았던 기업인데, 이 네이버에서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활동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탭이 있는데, 이 활동성 지표를 누르면 이 회전일수라 그래서 이 캐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현금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당연히 짧아야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전 연도는 뭐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2014년 기준으로 캐시 사이클이 424일입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1년 한 2개월 정도 만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더 늘어서 509일로 늘어나고, 2016년도에는 약간 줄어서 다시 479일, 그리고 2017년도는 뭐 없고 2018년도에는 517일로 또 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면서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재무지표를 보여주는 기업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이 기업도 제조업이니까 이 그 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주로 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국가 뭐 산업을 해서 이렇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성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예전에. 근데 이게 수년간, 이 이전은 잘 모르겠지만 수년간 캐시 사이클이 이런다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시장의 오해고,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굳이 좋은 기업이 널려 있는데 시장에 이런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업을 굳이 분석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현금 20억 가지고 있고, 매출 채권은 약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재고 자산이 355억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재고 자산이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지금 몇 년째.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줄지 않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사업이 잘 되면 되니까. 근데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사 자산 회전율 이런 거를 이제 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3분기니까 3분기에 지금 누적 매출액이 269억이니까 재고 자산이 1년 동안 한 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면 파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예,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재무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재고자산이 이렇게, 그쵸. 몇 년째 300억 계속 늘고 있고, 거의 1년에 한 바퀴 정도 재고자산이 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무지표가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해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이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저번에 작년인가 아마 IR을 한번 했어요. IR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여쭤봤죠. 제가 아니 재고자산을 도대체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냐.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박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뭐 확보해야 된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돼 갖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제 느낌, 그때 받은 느낌으로는, 아니, 느낌이 아니고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게 명확한 어떤 설명이 안 된다. 매출보다 매출과 비슷한 재고를 가지고 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 제외 결정이 났네요. 다행히 상장 폐지될 뻔했죠. 여기서 거래 정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왜 그랬나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기재전적이 나왔죠. 옛날 사업보고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 고쳤다는 소리겠죠. 보시면 여기에 작년 10월에 나왔네요. 뭐라고 나왔냐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 권고 조치. 그러니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임원을 해임해라. 이런 되고 최인준이라는 임원을 해고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2010년도에 30억, 11년도에 40억, 12년도에 30억, 28억 이렇게 많은 돈을 거래했는데 기재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는 원 일렉트로닉 PT, LTE랍니다. 뭐 필리핀에 있나 본데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더 많이 계상해야 되는데 적게 계상해서 실적을 좋게 나오게 했다. 뭐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또 과대 계상을 했습니다.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을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뭐가 있더라? 이게 매출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매출 원가를 낮춰갖고 이익이 나오게끔 아마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장기 불용 재고, 그러니까는 쓸모없는 재고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그러니까는 돈이 안 되는 버려야 되는 뭐 그런 거를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 약 1억 정도 받고 감사인 지정 2년을 당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도 이제 통보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한번 이제 조사를 또 시작하겠죠. 이렇게 재무지표를 이렇게 봤을 때 재무지표를 많이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제조업에서
중요한 거는 현금이 들어오느냐, 운전자본 회전율이 평균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느냐, 이런 것만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사이클이 이렇게 길다는 거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험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가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따라 사고 이제 뭐 괜찮아지는구나 이런 판단으로 매수에 가담한다면 참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은 좀 조심을 하셔라. 특히나 운전자본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기업, 뭐 평범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평범한 기업 한번 잠깐만요. 이걸 보고 요거는 잠깐만요. 어떤 기업을 내가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나 보다. 요런 기업, 이 훌륭한 기업이네, 이 기업. 자, 요 기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좋은 기업인데, 뭐 막바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한데,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참 좋은 기업이죠. 참 좋은 기업을 보는 거는 그냥 장기 매출액 추이가 어떠냐 이런 거 보시고 매출액이 늘었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야겠죠. 이렇게 늘고 순이익도 당연히 늘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누적값을 보시면 됩니다. 이 누적값이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 누적값은 7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현금은 좀 덜 들어와 있네요. 덜 들어와 있고 이거는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이제 순이익으로 보면 순이익은 약 4조 9천억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도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느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재고와 매출 채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입 채무도 그에 맞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두 개를 운전자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매입 채무를 빼면 순 운전자본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하지만 매출이 볼륨이 커지면서 이거 볼륨도 커지는 것은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라 그랬죠. 회전율 보세요. LG생활건강은 매출 채권은 최근에는 1년에 12번이 돕니다. 12번. 그리고 재고자산도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도는 건 아니지만 약 4.4회 연. 이거는 이제 3분기니까 하고 이때는 5, 6회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금 전환 기간을 보세요. 현금 전환 기간 보시면 현금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죠. 뭐 최근에는 약 2개월 정도로 늘긴 했지만 이때는 뭐 한 달도 안 걸린 때도 있었고 제조기업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좀 좋은 기업이고 현금 전환 기간은 보통 이거보다는 대부분 조금 긴데 이제 이렇게 빨리 현금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상식선에서 맞잖아요. 우리가 뭐 치킨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장사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현금 전환 기간이 있는 거고, 그냥 뭐 좀 일반적인 기업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다른 걸 한번 어떤 걸 볼까?
뭐를 보면 제조기업, 삼양식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삼양식품을 지금 좋아해서, 이거는 아직 안 만들어 놨으니까, 삼양식품을 안 만들어 놨고, 아, 삼양통상이라는 기업을 볼까요? 이 기업은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기업이에요. 싸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얘도 현금 전환 기간이 짧지는 않네요. 그렇게 짧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삼양통산이 현기차에다가 그 가중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누적값으로 보면 1124억이고 1262억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러면 요거를 볼까요? 세방정지. 지금은 뭐 예전에 투자하고 지금은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금이 3개월 정도. 이게 이제 평범한 수준입니다. 일반 제조업에서 약 3개월 정도가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 현금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전형적인 기업이다. 상식선에서 만든 기업이고 평범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기업이니까. 근데 얘도 항상 만년 저평가라 정말 싸게 거래될 때 들어가지 않으면 물립니다. 세방전지. 저도 이 정도면 싸다 싶어갖고 들어갔었는데 좀 한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오를 때 팔았습니다. 아마 여기 구간에서 판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팔았나 한번 볼까요? 세방정지를 매도를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이거 하다가 이게 막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무서워갖고 이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겁나서. 괜히 따라 사셨다가 물리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당시 아직 팔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49,000원 제 평단가가 36,870원이었네요. 36,000 뭐 요때 팔았나 본데? 요때 팔았나? 언제 판 거야? 이 몇 년도죠? 작년 4월. 요때구나. 이전에서 사서 여기쯤에서 36,000원이면 제가 아마 물타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36,000원이면 요 정도에 사서 아마 여기 아니면 요런 데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예. 지금 뭐 다시 35,000원 또 떨어졌네요. 이게 왜 이렇게 얘는 만년 저평가인지 모르겠어. 정말 돈 진짜 잘 버는 애인데 실적에 문제가 없죠. 납가격 한번 볼까요? 납가격에는 이제 납가격을 한번 봐줘야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납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판가 전가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 올라야 좋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최근에 다시 떨어졌다 살짝 올라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이런 거 좀 앞으로 이제 아무리 싸고 좋아도 이렇게 그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으면 좀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겁니다. 이 사업. 이 사업이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시작을 하긴 하나 보네요.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나라장터 사업 금액이 21억.
21억? 21억이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시작이 되나 봅니다. 이제 여태 안 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말하면은 누구나 알만한 기업이 삼형 ENC처럼 그 현금 그 캐시 사이클이 1년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근데 그 기업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기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거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과연 다우지수가 오늘도 오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분간 강세장으로 갈 것 같은데, 야, 진짜 오늘도 올라. 진짜 얘네들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애플하고 테슬라를 갖고 있다가 20%인가 30% 내갖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팔걸었는데 더블 가네요. 더블. 괴롭습니다. 약간. 그래서 하여튼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기업들 아무리 싸고 좋다 하더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높아지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면 뭐가 또 이제 고민이냐면 제가 사실 뭐 실력이 이렇게 막 뛰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좀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라서 기업 분석하고 그럴 때 좀 집요한 면도 좀 없습니다. 사실 집요한 면도 좀 없고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기업 공부를 하고 그거를 막 얘기하는 게 조금 겁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분명히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공부를 좀 해보시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런 걸 이제 스스로 해서 이제 투자 결정도 스스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도 몸소 체험하고 그런 거를 좀 바라는데 이렇게 막 그냥 따라 살까봐 굉장히 겁납니다. 굉장히 겁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워서 뭐 이게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진짜 저PBR 뭐 저퍼 뭐 자산주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서 이제 그런 종목으로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종목을 잘 안 보고 있어요. 제가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마 제 블로그를 보더라도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잘 안 올라오죠. 예전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그쵸? 보면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것도 잘못해갖고 팔았고 뭐 JYP 종근당 홀딩스 이거는 콜마 홀딩스 이거 신라호텔 ITM 반도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저거 해온 거고 뭐 동성 화인테 한국카본 그쵸 해머라푸드 그쵸 PNT SKC 이게 약간은 뭐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아직 뭐 바닥을 기고 있어서 왜 그래 좀 아쉽네요. 에코프로비엠은 그쵸?
그래서 지금 많이 밖에 있는 상태라서 좀 그 일반 그냥 이제 투자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컨트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식들입니다. 어려운 주식들이라서 사실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나중 되면은 따라서 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제가 막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전까지 스스로 많이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항상 주식을 사시기 전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좀 초보인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주식을 왜 샀냐 이거를 물어보면 이제 다양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공통된 답변이 뭐냐면 오를 것 같아서입니다. 그거는 주식을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가 오를 것 같아서 산다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래야 이제 다른 방송을 계속 보겠죠. 다른 영상을 말을 쓰면 안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면 사면 안 돼요. 이 말을 아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거의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10년 만에 깨달은 거고, 이 깨달음에 도움을 준 친구가 있어요. 제가 나가는 모임에 아주 집요한 친구고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저도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벤자민 그레엄이나 워런 버핏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보던 시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제외하고 주식에 한해서 하자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오를 것 같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고요. 주식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기업의 주식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